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해운대 경찰서에서 있었던 그런 며칠 전의 일들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 시민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60인데요. 거의 평생을 살면서 사건 사고에 그렇게 휘말리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좀 양보를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쓸 때에도 이렇게 회사에 일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두게 되면 정말 큰 손해가 나는 그런 것들이 예견이 되거나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젊었을 때에는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해서요, 외국에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는 한두 번 따져봤어요. 근데 그것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조금 돈을 더 보태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 분쟁이 없이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분쟁이 없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한쪽에서 양보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판매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어떤 물건도 종업원들 시켜서 판매도 하고 그랬거든요. 판매를 했는데 그거 가격도 비싸지 않은 건데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갖고 오시는 그런 좀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직원들에게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싸우지 말고 그 환불해 드리고 그 물건 받아서 폐기 처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 물건 그냥 갖고 가고 싶으면 그 물건도 드리고 돈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지금은 값이 없는데 전에 이제 폐지가 값이 많이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상자가 아주 막 어쩔 때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그럼 그 상자를 이렇게 팔면 또 그것도 돈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직원들에게 못 팔게 했어요. 그거 다 그냥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오시면 다 그냥 돈 받지 말고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은 항상 잘 됐습니다. 아마 그 욕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만 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후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 먹고 삽니다. 물론 이제 한국 나와 보니까 밥 먹고 산다는 개념이 그 기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쌀밥 먹고 삽니다. 예, 어쩔 때 국수 먹고 삽니다. 하지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사건 사고에 직면했어요. 근데 어쩔 때에는 양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취상죄를 씌운 거예요. 해외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일에 사기꾼은 제가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사니까 나중에 따지고 싶으면 법적으로 따지겠습니다. 그 별로 비난을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공기관, 경찰서, 검찰청, 법원 그런 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치상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교통사고 후에 막 굉장히 오랜 시일이 지난 다음에 질병 진단서를 갖다가 제출했는데 그걸 어떻게 상해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가 있는데 그건 제가 분명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상해를 입었는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수사 서류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가 작성하지도 않는 그런 허위의 조서를 2부씩이나 통영경찰서에 첨부했어요. 22년 1월 28일 조서, 23년 1월 2일 조서가 그것입니다. 저는 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 통보를 받고 가서 조서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날 조서가 작성된 그 시간에 통영경찰서 민원실에 있던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22년 1월 28일 날 제가 원본 녹음이 있습니다. 조서 꾸미지 않았어요.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위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봤죠. 영상만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교통실 조사팀에서 이렇게 가라고 하고 저도 간다고 하고 그러고 잠깐 20분 정도? 10 몇 분 정도? 그 정도 잠깐 영상 보고요. 영상을 반복해서 한 두세 번 보고 잠깐 대화 나누고 그러고 갔죠. 그 영상이 위변조가 됐다고 제가 생각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이 또 있었어요. 그 영상들을 갖고 와서 다 보고 말하자 그런 거예요. 영상을 통영경찰서에서 제시한 것이 그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영상을 보고 말하자 그러고 헤어진 겁니다. 조서 꾸미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녹음이 있습니다. 1월 2일 날도 녹음이 있습니다. 1월 2일 날은 더 기가 막혀요. 1월 2일 날 23년 1월 2일 날 제가 조서를 작성했다고 제 명의로 조서를 이렇게 증거 기록에 해서 송치를 시켜놨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구속사유예요. 그거 어떻게 형사소송법에 출발점이 문답식의 조서 작성 아닙니까? 근데 제가 B라는 사람이 저에게 상해를 줬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걸 갖다 저랑 조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조서를 작성해서 송치합니까? 내가 언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치상을 입혔다고 제가 피해를 신고했습니까? 언제 그런 조서를 썼고 언제 그런 진술서를 냈습니까?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조서를 작성해서 내가 말하지도 않는 내용 조사 자체가 없었는데 그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송치시킨 거 허위공문서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범죄죠.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거는 작은 죄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통영경찰서에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돈을 공갈, 사기,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이렇게 통영경찰서로 끌고 와서 큰일을 만들 것처럼 해서 두 차에 달라고 하는 돈을 다 줬는데 그것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 또
형사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다 합의서도 써놓고 한 사람은 금액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관계를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몇십만 원 정도, 100만 원이야. 그래서 그걸 지급을 하고 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일인데 뭐 그런 걸 자그마한 걸 가지고 쓰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쓰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걸 빌미로 삼아서 통영경찰서와 함께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 신고한 게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신고한 거예요. 내가 왜 사기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교통사고 신고를 했던 사람이 저에게 돈을 받는 당일날 보험 신고를 했어요. 사고 신고를 보험회사에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그래서 DB보험사에서 자손 처리를 해서 또 상해 처리를 해갖고 돈을 2번 받아냈습니다. 그 말하자면 저에게 받고 또 중복 배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저는 한 번도 돈을 안 주겠다 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블랙박스를 좀 확인하겠다. 그리고 견적서가 나오면 다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 며칠 참아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험 사기를 쳤던 사람이 나중에 책임 추궁을 제가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통영경찰서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통영경찰서에서 저와 전화를 끊고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전화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 통영경찰서에서 저랑 전화를 두절하게 한 거예요. 저에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전화를 차단이죠? 차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연락을 해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또 저는 다른 지방에 있고 그런 상태였죠. 사실 돈을 나중에 더 요구했는데 한 번 또 지급을 하고 나머지 돈은 융통해서 또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에는 이렇게 치상죄를 뒤집어 써서 외국 비자 신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위험이 저희들한테는 컸죠. 제 생각에 그거보다 그 정도 비용 지출이 더 좀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일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였죠. 저희 책임으로 저희 고의나 잘못으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아반떼차가 앞지르기를 해서 저희 차 앞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와가지고 그 아반떼차 추진력으로 앞에 있었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보험사기 쳤던 사람의 차를 추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속았구나. 하지만 그 상황에서 22년 10월 15일 사고가 났을 때 저희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통영경찰서로 끌고 갔으면 더 큰 일이 났겠다. 왜냐하면 그때 끌고 가갖고 그때 상해진단서를 그 5명, 6명이 다 상해진단서를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영상을 감춰놓고 그 사고는 누가 다칠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저도 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고는 누가 다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저희와 상관이 있든 없든 아무튼 부딪히고 우리 차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할 때 영상을 공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통영경찰서와 함께 감췄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녹음을 들려드렸죠. 통영경찰서에서 23년 3월 15일 날 교통과에서 그 영상을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없앤 것은 증거 인멸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지니까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없어진 것은 분실입니다. 분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따지니까 반납해서 확인하고 줬다는 거죠. 그럼 다 범죄 장면을 보고 준 건데 그러면 범인 도피고
범죄 은닉이죠. 그리고 형법 155조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한 죄죠. 통영경찰서가 이런 죄를 졌던 것입니다. 중복배상인 줄 알면서 저와 통화를 할 수 없도록 차단을 시키게 하고 그 사람들 보험회사를 통해서 다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사실 제3자 보험사기죄를 통영경찰서가 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보험회사랑 짜세요. 또 녹음 만들고 거짓 증인을 세우세요.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확보해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공기관을 어떻게 당하겠어? 또 거짓말하고 또 말을 바꿔서 뭐 전산까지 다 바꿀 수가 있을 텐데 마음대로 하세요. 지워버리든지 삭제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내가 서류상으로 그들이 언제 보험 접수를 했는지 저에게 돈을 받으면서 보험 접수했어요. 그리고 언제 상해보험금을 매달 며칠날 받아갔는지 또 언제 자손 처리를 해서 이렇게 중복배상을 또 받아갔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 사기를 치고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치상죄를 뒤집어 씌우고 범인 도피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거제경찰서를 통해서 제 입을 막으려고 체포도 하고 체포를 할 때 이렇게 가짜로 이게 글씨체가 틀리니까 가짜입니다. 등초본도 가짜고 이것도 가짜예요. 등초본은 2달 후에 발행한 거예요. 내가 따지니까. 요거는 입감할 때 7월 달에 저에게 발부해 준 거예요. 요 글씨체와 요 글씨체가 틀립니다. 이 사본은 이 원본을 복사해야 등사해야지 사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엉터리로 가짜로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 이걸 따지니까 또 하나 만든 거죠. 이게 어떻게 원본입니까? 체포할 때 갖고 오는 게 원본이지. 요거는 따지니까 나중에 또 만든 거니까 가짜죠. 이런 걸로 피해자를 뭐 무고죄 범인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통영경찰서 6사람의 경찰관들이 저를 통영지청에 재판회부했습니다. 통영지청에서 조사 안 해줬습니다. 내가 여러 번 교통사고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다 알 겁니다. 한 번도 조사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거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둘러서 송치시켰어요. 그리고 기소했습니다. 그것도 908. 908은 거의 99% 유죄 확정 지을 수 있는 사건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고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고했어요? 내가 정말로 무고해서 99%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가짜를 가지고 와서 체포합니까? 여기 체포영장에 있는 요 확대해서 나중에 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여기 있는 6사람을 공소장에서는 다 뺐어요. 여기 있는 6사람 중에 한 사람 남겨놨습니다. 내가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 뺀 거죠. 그 이름을. 이런 것으로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죄를